안녕하세요. 부흥학교 303의 김진태입니다. 이제 11월로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11월이면요, 아주 전문꾼들조차도 대부분 이제 대를 접고 정말 일부 골수꾼들만 움직이는 시기인데, 지금은 뭐 얼음이 올 때까지 이 입문자들도 밤낚시를 겁없이 진행하는 그런 완전히 낚시의 어떤 패턴이나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장비가 발달하고 또 이 낚시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낚시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11월에 들어섰지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위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한 추위가 닥치면은요, 계곡지를 가야 합니다. 계곡지. 보통 사람들이 계곡지는 일찍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심이 깊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물이 데워지는데 오래 걸리듯이 식는데도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계곡지가 우리 생각보다는 오래도록 간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찾은 곳은 평지지입니다. 왜 평지지를 찾아왔느냐, 아직까지는 평지지의 붕어도 충분히 움직인다. 그래서 평지지의 시기, 마지막 평지지 아마 마지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 내륙 지방에서는요, 이 평지지의 마지막 대물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장챙이가 어느 정도 걸러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야간에는 상당히 좀 난로 없이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추위가 닥치니까 추워야 낚시가 제맛입니다. 더울 때는 난로도 켤 수 없고 휴식도 취하기가 어렵고, 겨울에 추울 때는 난로 켜고 모포를 당겨서 덮으면 얼마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쪽잠을 잤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체력 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멋진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시기를 맞았어요. 제가 찾아온 곳은요, 이 좋은 시기를 맞아서 제가 찾아온 곳은요, 여기 완전한 평지형 저수지입니다. 만수 면적이 약 한 1,500, 15,000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 되는 완전한 평지형 저수지인데요, 상하류에 수심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류에 가서 제가 수심을 찍어 보니까 1m 전후 정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심을 찍어 보면은요, 대략 한 1m 3, 40 정도, 1m 40 정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연안과 중앙부에 어떤 수심차가 거의 없다. 긴 데를 사용하더라도 수심이 많이 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시즌 중에는 이 마름이 아주 배추밭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우거지는 곳인데, 지금 뭐 마름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마름이 다 삭아 있습니다. 수초가 완전히 삭아 있는데요, 마름이 빨리 삭는 곳이다. 마름이 삭는 시기는요, 같은 동네에 있는 저수지 간에도 2달, 3달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면서 바로 마름이 삭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저수지는 겨울 가까이 왔음에도 아직까지 마름이 시퍼렇게 그렇게 살아있는 곳, 같은 동네에서도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마름인데요, 지금 여기 마름이 다 삭았습니다. 삭아 가지고 일부 채비 내림을 이 마름 줄기들이 방해할 뿐, 낚시할 수 있는 여건, 낚시를 하기에는 대단히 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어떤 포인트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방권이나 상류권이나 비슷비슷한 어떤 여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상류가 좀 더 땡기죠. 상류에 더 앉고 싶은데, 상류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저기 건너 맞은편 상류에 한 분이 지금 바닥을 찍어 보고 있는데, 저렇게 밑에 내려가 가지고 좌대를 놓고 낚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따라올 공간이 없어요. 카메라가 따라올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제방권에 비교적 이 연안에 어떤 이 지형을 갖추고 있는, 앉을 자리를 갖추고 있는 이 제방권으로 들어왔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상류와 하류의 어떤 기대치 큰 차이는 없겠고요. 낚시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다만 지금 차이점이요, 상류와 하류의 이 가장 큰 차이점은 가로등의 유무입니다. 지금 맞은편에 집이 한 서너 채 정도 되는데 가로등이 딱 2개가 지금 보입니다. 저 가로등이 밤이 되면은 이 찌부를 보는데 대단히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대편성하고자 하는 쪽에 정면에 지금 가로등이 2개가 놓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피할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저 뒷동네에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저기는 거리가 머니까 좀 방해가 덜 될 것 같고, 오늘 마침 날이 흐려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빗방울이 찰박거리고 빗방울이 수면을 때리는 상태에서 가로등을 마주 보면은 찌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와도 안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침 또 가로등 방향으로 긴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이럴 때는요, 가로등 아주 정면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찌가 놓이는 방향이 가로등에서 안전자리와 가로등의 일직선상에서 약간이라도 비켜나도록 그렇게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를 끼는 곳, 동네가 있는 곳에 이렇게 출조를 했을 때는 낮에 아무 생각 없이 낚시꾼은 물만 보지요. 대편성을 끝내놓고 밤이 되었을 때 아차, 가로등이 있어서 안 보이는구나, 그럴 게 아니고 가로등을 낮에 가로등이란 조건을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수심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수심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럴 때 어떤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먼 거리,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장대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는요, 마침 마름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수면 위에 마름이 사금 마름이죠. 사금 마름이지만은 수면 위를 덮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이 마름에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이 마름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지는 미더운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우측으로는 일단 오른쪽으로는 연안에 바짝 붙은 지점들을 공략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는 이 마름 더미를 넘겨 가지고, 마름 중앙에 지금 구멍을 파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마름을 넘겨 가지고 긴대를 편성하고 그렇게 대편성을 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넓게 대편성을, 열대가 들어가도 자리가 좁은 자리죠. 완전 이 일자기 때문에 많이 펼칠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열대가 넘어서면은요, 이 끝대와 끝대가 이루는 각도가 110도가 넘어버리면은 안 보입니다. 찌가 올라왔는데도 못 보게 됩니다. 대를 찾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낚시를 할 것이 아니고 딱 이렇게 시야에 몸을 기대고 누웠을 때 시야에 전체 케미가, 양쪽 끝 케미가 보이는 그 각도로 잡을 겁니다. 하여튼 오른쪽은 연안에 바짝 붙은 지점, 그리고 중앙부 쪽은 마름 더미를 넘긴 지점, 이런 식으로 아마 이 긴대 자리 같은 데는 지금 마름이 보기에는 저렇게 성글해 있지만은 바닥에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줄기가 살아 있을 겁니다. 지점을 찌가 반듯하게 서는 지점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편성을 하면서 다음 또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은 오늘 어떤 이 계산이 필요한, 그리고 집중이 필요한 지점들은 이미 찌서기가 끝이 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측 2대 연안에서 가까운 지점입니다.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에 연안에 말풀하고 아주 성글지만 떼짱도 조금 있고, 그리고 중앙 말풀 그 사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저런 자리들은 2대를 세웠고요. 28, 26 2대를 세웠고, 그 다음에 중앙부로 마름을 넘겨서 40대 가로등 정면에서 약간 옆으로 비껴놨습니다. 저 약간이라는 게 나중에 밤이 됐을 때 가로등과 어떤 이 눈 겨루기, 어떤 시야 확보, 그 전쟁을 할 때는 대단히 역할을 한다. 40대. 그 다음 그 옆에 36대였죠. 36대. 여기는 가로등, 2번째 가로등에서 조금 더 비켜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40대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어떤 케미가 솟아오르는 것, 입질을 보기에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에 28대인데요.
이 자연 구멍에다 하나 세웠고, 그리고 거의 이제 이 마름 더미가 끝나는 지점에 3~8대가 들어갔습니다. 바닥 쪽이 조금 미심쩍은데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기타 세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마름이 거의 없습니다. 수면 위로 마름이 거의 없는데요. 이 지점들은 그냥 짚어서 기분 나는 쪽으로 그냥 짚어서, 물론 뭐 찌를 세울 때는 대충 들어가 버려라 하고 세우진 않죠. 이 지점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결과가 날 거야, 이런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찌를 세우게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충 더듬어 넣으면 되는 지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준비를 마치고 식사하고 밤낚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인데요. 어둠이 아주 완전해졌습니다. 이 낮의 길이가 짧아졌는데요. 5시 이전에 이 모든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직장을 마치고 출조하시는 분들 그 시간대에 맞추기 실수가 없어야 되겠고요. 26대부터 40대까지 총 9대를 편성했고, 수심은 대체로 1m 약 한 3~40 정도 전후로 이렇게 굉장히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말풀밭 사이에 들어간 이 찌들이 있고, 또 이미 말풀이 사그라들어서 맨바닥 화한 그런 곳에 서 있는 찌도 있습니다. 큰 차이를 둘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맘때 어차피 마름이 어떤 뭐 특별한 장애물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제 어떤 낚시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어떤 수초의 형성이 있는 곳이 좀 더 믿음이 가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초저녁 입질이 오늘 해가 있었으면은 이런 곳은 틀림없이 초저녁 입질이 있습니다. 계절이 깊어질수록 이런 곳은 초저녁 입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햇볕에 의존해서 붕어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시기, 가을이 깊어질수록 그런데요. 그러니까 햇볕이 좋았다면은 오늘 같은 날은 초저녁에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한두 차례 입질을 볼 것이다. 그런데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으니까 초저녁 입질을 기대하기는 그래 만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입질 시간대가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빠르면은 10시 전후에 한 번쯤 기대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12시 이후 아주 새벽으로 또 동트기 전후 무렵 안개가 끼어가지고 찌가 잘 안 보이는 시간대 이쪽으로 입질이 뒤쪽으로 몰려들 것을 예상했어요. 잠시 지금 간만에 물가에 나와서 이렇게 케미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은데, 잠시 이 기분을 즐겨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날로 불을 높이고 잠을 청했다가 10시쯤이나 일어나서 또 새벽까지 공략하는 그런 체력 안배가 어떤 한두 번 오는 승부를 승과 패를 가늠하는 그 어떤 기준점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녁 잠시 기다려보고 눈을 좀 붙이고 자정 가까운 시간 10시 이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새벽까지를 공략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금부터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답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뭔가 하면은 계곡지는 시즌이 끝나지 않았느냐, 계곡지에서는 더 이상 입질 확률이 없지 않느냐,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계곡지는 물색이 비교적 맑은 편이고, 또 이 양안이 저수지의 양쪽에 혹은 한쪽에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수심이 깊으니까 물이 차갑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사실은 존재한다. 쉽게 생각을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계곡지는 물이 깊고 수량이 많습니다. 평정 저수지는 수심이 얕고 수량이 적습니다. 깊고 많은 물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식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간단한 이치죠. 여름 동안 떼약볕에 이 물이 데워졌는데, 그게 이제 가을이 되면서 더위가 사그라들면서 점점점 식어들겠죠. 식어들면서 겨울을 맞게 되는데, 식는데 어느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수량이 많고 수심이 깊은 쪽이 늦게 식는다. 그래서 계곡지 시즌이 오래 간다. 육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상황 자체가 수초가 없고 또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이 수온이 차가울 것이다, 물이 차가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평정 저수지, 수심이 얕은 평정 저수지는요, 외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요. 일조량이 여름에 비해서 부족해지죠. 외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면은 이 수온이 식을 겁니다. 이 식는 게, 수온이 식는 것이 바닥층까지 도달하는데 아주 빠르다. 빨리 수온이 식어버린다. 그래서 평정 저수지가 오히려 더 일찍 끝이 난다. 그 결과로 늦가을이 되면은 11월 달이 들어서고 11월 중순 이렇게 되면은 평정 저수지에서는 낮 시간대, 아침 시간대, 혹은 특히 오후 시간대, 그 시간대에 입질을 받을 확률은 있지만은 깊은 밤에 입질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온이 완전히 식어 있으니까요. 완전히 식어 있기 때문에, 바닥층까지 수온이 식을 대로 식어 있기 때문에 밤 동안에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심이 깊은 계곡지의 경우는 늦가을, 초겨울이 가까운 늦가을에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특별한 어떤 외기온의, 전날과 비교해서 특별한 외기온의 어떤 변화가 없음에도 새벽이 되면 옅게나마 물안개가 끼고, 물안개가 낀다는 게 결국은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전부터요, 이 골수 대물꾼들은 마지막 승부를 계곡지 하나를 집어서 합니다. 아주 2뼘짜리 사고팔을 품고 있는 계곡지를 잡아가지고 이 가을이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꾸준히 밑밥 작업을 하고, 밑밥을 투여하고 낚시를 하고, 밑밥을 투여하고 낚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줄을 끊을 때까지, 시즌 마감할 때까지 거기에서 한 마리 승부를 한다. 그런 말씀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요. 계곡지 시즌이 더 오래 간다. 오히려 하나의 저수지를 놓고 한 번의 승부, 기록을 경신할 딱 한 번의 승부를 계획하신다면은 평정 저수지보다는 지금부터는 계곡형 저수지를 짚어서 해나가는 것이, 승부를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각이 왔습니다. 저수지 선정에 좀 문제는 있었고요. 저수지 선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자면은, 하필이면은 원래 회를 하는 저수지가 됐다. 원래 회를 하면은 뭐 일부 소란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대물건 특유의 어떤 조심성을 가진 분들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소란은 있습니다. 근데 소란보다 겁나는 것은 저수지를 빈틈없이 에워서 한다. 빈 공간을 주지 않는다. 저수지는요, 어느 한 공간을 비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저수지에 3명이 왔다. 3명이 삼각으로 딱 짜가지고 세 곳을 점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은 가까이 붙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방해가 되더라도 한 면을 비워두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붕어가 돌아야죠. 붕어가 돌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비워줘야 된다. 돌다가 보면은 어느 누구 차례에선가 입질을 받게 되겠죠. 근데 돌지 않는, 붕어가 회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입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젠 이 저수지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삥 둘러서 포진을 하고 있었다. 그 점이 어떤 실패의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원래 팀들이 빠져나가고 아침 입질을 기다려 봤습니다. 동네 앞이기 때문에 아침 입질을 보기에 좀 불리한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기가 워낙 지금은 아침 입질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좀 늦게까지 기다려 봤는데 지금은 한번 밀어 올리면 정말 좋은 입질이죠. 근데 그 입질을 봤는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지금 빗방울이 흩날리기 때문에 아마 일기 여건 자체가 아침 입질을 더 기다리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303. 이제 시즌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한번 이 하룻밤 낚시 이게 그때그때 아쉬운 실정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한 마리를 보는 승부, 뭐 한 마리를 볼 수밖에 없죠. 잔챙 입질이 걸려져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하룻밤을 어떤 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잃어버렸다, 손해를 봤다. 그게 대단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침입니다. 아쉽다는 뜻입니다. 항상 아쉽지만요. 야, 오늘 이 아쉬운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아마 계곡지를 짚을 것 같습니다. 계곡지 대도 못 세우는 계곡지 괴물 붕어를 상대하라 그런 영상으로 다음 영상을 꾸미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